아일랜드 조리대 위로 대형 8맥 후드가 시공되어 있고요. 조리를 하는 공간은 다이닝 공간과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요. 패브릭 접합 유리로 시공된 중문을 통해서 식사하시는 분들과 소통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물이 타일 사이로 흘러내려가는 시공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공을 했더라고요. 오늘 보실 주택은 요즘 핫하다는 단독주택 무카담에 와봤는데요. 무카담은 능평동 동현마을이라는 곳으로 세 세대가 분양 중인 현장입니다. 동현마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마을을 한번 둘러보고 주택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년 전쯤에 같이 일하셨던 분이 땅을 같이 보러 가자고 해서 이 마을에 와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중간중간 아직 집을 짓지 않은 땅들이 있었거든요. 개인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가 다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지어진 주택들이라 모든 주택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마을입니다. 그때 어렴풋이 듣기로는 교수마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동현마을보다는 교수마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단독주택 사는데 그런 게 뭐 중요하겠나 하시겠지만 이런 단독주택 마을은 어떤 분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계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살다 보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도 가끔씩은 있으니까요. 제가 사실 마을을 찍으려고 한 게 마을 끝쪽에 차량 회전 구간을 보여드리려고 걸어본 건데 그때는 멀지 않다고 생각했던 곳이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이날 소나기가 오기도 하고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요. 차로 그냥 한 바퀴 돌아보면 되는데 걸으면서 촬영한 걸 진짜 많이 후회했습니다. 자, 여기가 마을의 끝입니다. 차량을 회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상당히 깔끔하죠. 집들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 특히나 조경들을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 마을의 수준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을을 둘러본다고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주차장 내부 보여드리기 앞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앞쪽에 턱이 조금 심하게 있더라고요. 언덕을 끼고 있는 부분이라 주차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차량에 따라 주차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바로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안 그래도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차하시기 불편함 없도록 완만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주차장 내부입니다. 일단 주차 4대 여유있게 할 수 있는 넓이였고요. 벽면은 미장스톤, 바닥은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시공했습니다. 오버헤드도어는 고급주택인 만큼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차장 안쪽은 나무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계단은 주차장을 연결하는 공간과 중간에 대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계단입니다. 폭이 넓은 게 마음에 들었고요. 계단은 조금 많은 편이지만 계단 높이가 높지 않아 오르는데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계단을 통해 올라오시면 정원이 시작되는데요. 강도가 강해 보이는 타일을 활용해 디딤석으로 꾸미셨고요. 강화 유리 펜스로 전망을 살린 공간입니다. 정원이 뭐 이리 작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메인 정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메인 정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메인 정원과 메인 테라스가 있는 곳인데요. 거실에서 보여지는 정원으로 면적이 상당히 넓었고요. 요즘 고급주택에서 항상 등장하는 수영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영장은 이따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정원 옆에 메인 테라스 공간입니다. 타일을 활용해 테라스로 마감한 공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장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공간이었습니다. 테라스 마감을 봤을 때 페데스탈이라고 타일을 바닥과 띄우고 매지 없이 시공해서 물이 타일 사이로 흘러내려가는 시공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제가 또 물어봤는데요. 철제 시공으로 시공비가 더 들었지만 유지보수가 더 유리한 시공으로 튼튼한 철제를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타일도 엄청 무겁고 철제를 사용해서 그런지 튼튼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배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저도 조금 궁금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수영장을 볼 건데요. 요즘 그냥 물만 받아놓고 수영장 시공했다 하시는 단독주택들 가끔 보이던데, 여기 수영장은 어른도 아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이즈로 넓은 수영장이 시공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20평 이하의 수영장이라 세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관 벽면은 방길 라이로 멋지게 시공을 했고요. 현관문도 안전해 보이는 두꺼운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공간은 키 큰 장으로 8칸, 상압으로 나누어진 4칸으로 총 12칸이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 띄움 시공되어 있는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벤치 의자 공간이 상당히 이쁘게 인테리어 하셨더라고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런 공간이 있으면 참 편리하거든요. 자, 이제 양계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계단 다운되는 스킵 형식의 거실이 보여지고요. 전체 화이트톤 도장 마감을 한 거실입니다. 화이트톤의 거실인 만큼 정원이 더 푸릇푸릇하게 보여졌고요. 거실을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거실뿐 아니라 모든 공간에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우숙이라는 분의 개인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집을 보러 간 거라 그림은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창호를 확인해 볼 건데요. 대승 창호가 시공되어 있고요. 43mm 로이 3중 유리로 단열을 생각한 묵직한 창호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픽스 창도 크게 들어가 있어 정원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일부를 보이드 구조로 시공했는데요. 창을 높은 곳까지 아끼지 않고 시공해서 그만큼 개방감이 느껴지는 거실이었습니다. 중문 옆으로 욕실과 1층 방이 있습니다. 일단 욕실을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욕실 입구에는 고급스러운 타일로 시공된 건식 세면대가 있고요. 하나의 조각 작품처럼 느껴지는 상당히 탐나는 세면대였습니다. 일단 욕실은 벽걸이 양변기가 시공되어 있어 백시멘트 마감이 별도로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좋아 보였고요. 거실 전체는 포세닌 타일로 졸리컷 마감한 깔끔한 욕실이었습니다. 저는 욕실을 보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샤워할 때 물이 변기나 세면대 쪽으로 튀지 않게 하려고 오전 정도를 다운하는 시공을 하는데, 여기는 오전 정도를 업해서 시공했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담당자분께 바로 또 여쭤봤습니다. 물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변기 쪽이나 세면대 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시공 사례를 찾아볼까 했는데, 혹시 이런 샤워 공간에서 샤워를 해보셨거나 시공을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에)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픽스 창으로 소나무가 보여지는 전망을 느낄 수 있었고요. 1층 방임에도 창호를 아끼지 않았네요. 그리고 옆으로 수납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시스템장을 설치하시면 옷장으로 사용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마감을 확인하면서 마이너스 몰딩 부분을 보는데요. 마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께서 이 부분은 다시 깔끔하게 마감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주방 쪽으로 가볼 건데요. 다이닝 공간이 따로 만들어진 주방 구조입니다. 다이닝 공간은 8인용 식탁을 두실 수 있는 넓은 면적이고요. 식탁 옆으로 대형 피스창이 인상 깊었던 공간입니다. 조명도 잘 어울리는 조명들이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또 하나의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폴딩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문이 묻을까봐 조심스럽게 사용해 봤는데요. 조작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문을 여닫을 때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다이닝 공간도 넓고 주방도 넓은데 멀티룸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작은 공방이나 작업실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고요. 모든 공간마다 창을 아끼지 않은 게 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작지 않은 창고가 숨어 있습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조리대가 먼저 보여졌는데요. 네오리스 세라믹 선판이 시공되어 있고요. 와인셀러와 유리 수납장을 포함해 수납장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조리대 위로 대형 8맥 후드가 시공되어 있고요. 조리를 하는 공간은 다이닝 공간과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요. 패브릭 접합 유리로 시공된 중문을 통해서 식사하시는 분들과 소통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깜포르테 사각 싱크볼이 크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 뒤쪽으로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광파 오븐과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홈바를 포함해 다양한 수납 공간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앞으로는 보조 주방이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대리석 느낌의 오로라 블랑 상판이 시공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과 2구 쿡탑, 그리고 이 공간도 수납 공간이 많아 주방에서 수납 공간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주방에서 건물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요. 어떤 주택들을 보면 이런 공간은 대충 시공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신경 써서 잘 꾸미셨더라고요. 1층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단은 천연 대리석으로 벽 색상과 맞춰 시공했고요. 요즘 고급 주택의 상징이 돼버린 것 같은데 강화유리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없어서 깔끔하긴 했는데요. 손잡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의해 보시고 추가 시공하시면 되시고요. 2층은 바로 욕실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1층과 마찬가지로 포세린 타일 졸립 것으로 깔끔하게 마감된 욕실이고요. 독특하지만 감각적인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방을 확인해 볼 건데요. 1층은 방만 원목마루였다면 2층은 욕실을 제외하고 전체 원목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벽도 도장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방 옆으로 붙박이장이 크게 들어가 있고요. 옆에 있는 방도 거의 비슷한 면적에 동일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이곳은 옆방보다 전망이 트여 있는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촬영할 때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편집하면서 보니 밋밋했던 방 인테리어를 그림이 조금 살려주네요. 복도역 테라스 공간은 1층 테라스와 동일하게 타일로 마감한 테라스고요. 단단해서 유지보수가 좋다고 하셨던 철제로 띄움 시공한 테라스입니다. 강화유리 펜스도 있고 어닝 정도만 하시면 완벽하게 사용 가능한 테라스로 보였습니다. 메인룸을 가시기 전에 세탁실을 보여드릴 거고요. 방들이 2층에 모여있는 구조라 1층보다는 2층에 세탁실을 만든 거 너무 잘하신 것 같네요. 메인룸은 문을 통해 들어가면 여러 공간들이 숨어 있는데요. 일단 침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실은 대형 윈도우 시트가 먼저 보여졌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워낙에 좋아서 이 공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윈도우 시트 위쪽에 창을 열 수가 있는데요.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은 강화유리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어도 넓은 침실이었고요. 픽스창이 시공되어 있는 공간은 거실에서 연결되는 보이드 구조로 창밖의 풍경을 다양한 각도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인룸은 욕실과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욕실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일단 편백향이 많이 느껴지는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인 만큼 자연배수 세면대가 두 곳으로 들어가 있어 편리하고요. 부부 욕실도 다른 욕실과 마찬가지로 벽걸이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조적으로 만들어진 욕조가 들어가 있고요. 조적으로 만들어진 욕조는 각이 져 있기 때문에 허리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욕조 허리 받침이라고 따로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거 사용하시면 편하게 반신욕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욕조 옆으로 샤워 공간, 그리고 입구 옆은 1인 사우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화장대가 먼저 보여졌고요. 화장대 상판은 세라믹 상판으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거울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사이즈가 작지 않아서 좋았고요. 붙박이장은 조명으로 비춰지는 유리문으로 설치했고 액세서리장과 삼성 에어드레서가 5벌령으로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층인데요. 3층으로 오르는 계단도 1층과 동일하게 천연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3층은 다락방으로 기울어진 형태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넓은 사이즈의 공간이지만 층고가 높지 않아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나 앉아서 가능한 작업실 등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3층은 테라스 공간이 매력적이라 다락방 공간은 큰 활용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3층에 화장실이 없다는 부분이 더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2층까지 내려가야 하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라스가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해 두셨는데요. 3kW를 2개, 총 6kW로 설치해 두셨고요. 햇볕을 가리는 용도로 설치해 두셨는데 비가 올 때 비까지 막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태양광 아래 가림막을 설치해 두시면 비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야외 파티를 즐기실 때 편리하도록 천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이 있고요. 사각 싱크볼과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보여지는 쪽으로는 불투명 강화 유리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망을 살리는 곳은 투명 강화 유리를 설치해 두셨습니다.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벤치 의자도 만들어 두셨고요.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테라스 공간은 관리하시기 편하도록 타일로 마감했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심을 수 있는 텃밭도 아주 크게 들어가 있는 테라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능평동 22억 단독주택을 준비해 봤는데요. 날씨도 더웠지만 집이 워낙에 넓어 촬영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집이 이쁘다는 표현은 사람마다 보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잘 꾸며진 집이라고 하더라도 호불호가 충분히 갈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 화이트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드실 만큼 이쁘게 꾸며진 주택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